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목요일 하루를 제가 날짜를 이야기 안 했더니 이렇게 나올 뻔했던 거를 꾹 참고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화까지는 아쉽게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새벽을 함께 열어드리지 못하는데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쉬실 때는 새벽을 열지 않으시죠? 조금 더 늦잠을 주무시는데 저는 근데 한 2주 전부터는요. 이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이오리듬, 루틴 요거 한번 깨지면 굉장히 뭔가 생활에 있어서의 리듬이 깨져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든데 저는 주말에도 되도록이면 늦게 자도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졸리더라도 꾸벅꾸벅 그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일요일에 잠이 정말 안 와가지고 월요일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월요병에 너무 시달린다. 특히 이제 시간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가 이게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조금 더 나의 소중한 주말을 길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월가 소식 캐나다 현지에서 전해주실 텐데요. 아마 줌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갓생 저는 사실 갓생의 뜻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갓생? 신처럼 산다는 건가? 근데 보니까 좀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갓생이라고 하고 설에도 방송하세요. 개인 방송 하긴 합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은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넷플릭스 이야기도 먼저 좀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것도 준비했으니까 호젠지 악젠지는 일단은 시장 판단에 맡겨야겠죠.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그분을 좀 그동안 뭔가 눈엣 가시로 봤나요? 그 내용을 아마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아쉽게도 3대 지수가 장중 내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오후장 축소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장 초반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이키는 아니죠. N자형 패턴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계속 3,999까지 이렇게 바짝 4천선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던 게 엊그제였는데요. 3,898선까지 밀리면서 0.76%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76% 하락한 33,044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96% 하락하면서 1,852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나오는 실업률 관련한 고용 지표 데이터가
너무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 긴축 이어가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자꾸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그동안의 상승이 이어졌었던,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과 우려로 인하여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노동지표, 고용지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전주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빅테크 기업들 감원 굉장히 큰 규모로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주 대비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다시 재취업이 되면서 청구 안 한 거죠. 15,000명 감소한 19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전망치가 21만 5천 건이었는데 이를 한참 하회하는 모습.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돈줄 조이고 긴축해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는 세인트루이스 그 제임스 블러드 연 총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발언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신경을 쓰이죠. 시장은 그래도 영향을 받고요. 근데 여기에 또 더 부채질을 한 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긴축 공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빨리 사라지지 않은 많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기저에 있다. 뭔가를 이분은 이제 지표 같은 걸로 여기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5%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플러스 알파 6%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숫자를 더 올려 잡았습니다. 연준이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금리 예상치가 5.1%죠. 근데 이제 실제 최종 금리는 이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생각이 부디 틀리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가 우리 S정님이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 수 잘 나왔습니다. 766만 명의 순신규 가입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예상했었던 거는 한 450만 명 정도 4분기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766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사에서 내놓았었던 예측치와 거의 부합을 했고요. 주당 12센트 EPS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살짝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EPS 같은 경우에는 비현금 비용 때문이다. 유로화 표시 부채 평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쪽에서 컨센서스는 매출이 79억 달러였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내려왔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 55센트였는데 요것도 많이 하회했어요. 근데 그 신규 요 가입자 수가 정말 유의미하게 늘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군요.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었던 것도 460만 개고 460만 명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예상한 것도 450만이었는데 무려 766만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의 움직임은 6%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며 335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했었던 그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CEO 역할을 포기한다. 그러나 회장직은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영에서는 조금 손을 뗀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리고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 이분은 직책을 유지하고요. 지금 과연 이 리드 헤이스팅스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CEO 역할을 안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장중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여기 지금 초록초록한 구글 옆에 빨간 넷플릭스 보이시죠? 3% 이상 하락하면서 315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마감 후에 이렇게 순 가입자 수의 증가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는 바로 6%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에 구글 메타가 좋습니다. 구글은 2%, 메타는 2% 상승세인데 요즘 월가에서 올해 굉장히 핫한 주식으로 메타가 굉장히 많이 꼽히고 있어요. 주가는 136달러 선. 과연 메타 플랫폼스 투자해도 될까요? 자꾸 월가에서 이게 부추기니까 막 매수 버튼 눌러보고 싶고 그런 생각 막 들지 않으세요? 요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해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좀 대거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3.5% 하락, AMD 4%, 퀄컴이 3%대 하락했고요. 소폭 하락한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좀 소폭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또 얼마나 조정을 받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 수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6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주들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소폭 하락한 약보합권 수준, 머크의 주가가 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주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에서 계속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하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CEO인 일론 머스크의 사기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기라고 해놨네요. 2018년은 테슬라를 비상장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쓴 트윗으로 인해 이게 시작이 된 재판이 하나 있는데 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로블록스 얼마 전 이제 12월에 굉장히 많이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애널리스트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비중 축소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주 가운데 포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포드도 하락을 했는데 GM, 포드 모두 하락입니다. GM은 1.95%, 포드도 1.85% 하락을 했는데 에버코어 ISI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에 역시나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가 그 배경이 됐는데 이는 포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테슬라나 GM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유람선 관련된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전체 그리고 연도에 대해서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요. 찰스 슈왑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 투자 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았던 금융주도 있는데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웰스파고도 그렇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찰스 슈왑 방금 전해드렸던 종목 또 모건 스탠리 그나마 골드만삭스만이 전일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0.48% 소폭 반등을 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305달러 선까지 얼마 전에 제가 314달러네요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에너지주들은 초록불을 많이 켰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간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80달러 위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했다라는 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심층적인 내용들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는 경기 침체를 맞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쉽게 양산했습니다.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아닐까요? 다 같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강훈 대표의 2023년 경제 대전망과 최용석 매니저의 대가들의 위기 속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시즌도 정말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데 너무 이곳저곳에서 발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이미 다이먼드 그 다보스 발언 뭐 조금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네. 또 지난주에는 그 약간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 이제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월가의 황제로 군림하던 제이미 다이먼드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연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 기고를 했는데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썼고 그다음에 다보스에서도 결국 본인은 실제 경기 진단 상당히 어렵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이군요. 그건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뭐 실적은 그냥 예상 네. 정도 나왔는데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좋았고 그러게요. 리드 헤이스팅은 이제 뭐 상당히 그 실리콘밸리의 어른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60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그 COO가 이제 내부 승진해서 이제 공동대표가 되는 건 그렇게 나쁘게 시장은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드 헤스팅이 작년 초에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랬을 때 약간 실언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시장과 교감 능력이 요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이제 내부 승진한 코 CEO가 그 광고 요금제를 그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좋게 보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P&G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네. 재미있는 게 뭐 전반적으로 매출하고 이익은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한 2% 하락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많이 쓰는 질렛 면도기 오늘 저 아침도 면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 오랄비 칫솔, 타이드 세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많은 제품을 주방 아니면 집에서 쓰는데 네. 제품값을 10% 올렸습니다. 작년 4분기 때, 그러니까 전년 동기 1년 전 대비. 근데 워낙 제품값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위축이 돼서 실제 수요는 6% 감소가 했어요. 그래갖고 실제 매출은 한 3, 4%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그 파웰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모습. 그래서 기업을 보는 사람들은 뭐 예상대로라고 하지만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P&G 실적을 보고 큰 흐름은 이제 맞게 지금 경기가 하향되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여기 이제 우리 화면 보는 것처럼 한 네. 너댓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간단히 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난주에 월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금융지주사 CEO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보다 중요한 거는 CEO들의 코멘트. 그래서 네.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랑 월가의 데이터맨이라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니헨 의견. 그러니까 둘 다 보면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이제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월가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뭐 경기 침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 한국은 이제 아마 경착륙으로 갈 텐데 왜냐하면 가계들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미국은 기업 가계들 부채가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집값이 한 10% 빠져서 여기서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닥을 좀 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미국은 경기 침체를 좀 막아주겠다.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골드만이 실적이 발표됐는데 발표 당일날 골드만은 주가가 8% 빠지고 모건스탠리는 7% 올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만이 월가 최고의 증권사가 아니냐 얘기하지만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설명을 드리고 1월 16일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 같고 방향성은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 조정이 약간 2% 아쉬운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월가 CEO들 경기 진단 얘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 그 JP 모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바이오 회사들이 다 달려가서 실제 그 초대를 안 받았는데도 호텔 밖에서 서성이면서 초대 받았다 그러는 바이오 회사들도 그래요? 많습니다. 왜냐면 초청 받기 쉽지 않아요. 왜 거기 사성이죠?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네.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간다고 이제 국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참석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그럼 문 앞에 가서 그냥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호텔이 다 동날 정도로 10,000명 이상이 오는 대단한 행사인데 이제 네. 그때 JP 모건 그 행사니까 CEO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샌프란시스코 달려가서 그 폭스랑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나는 그 허리케인이 온다는 얘기를 작년 가을에 하지 않았다. 실제 허리케인이 올지 그냥 좀 강한 바람이 불지 잘 모른다. 그래서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강한 그 경기에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했던 제이미 다이먼드가 꼬리를 좀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네. 거죠. 좋긴 그래서 이제 한데.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되게 주목을 받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보스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JP 모건의 그 4분기 실적을 보면 네. 회사의 공식적인 그 가정,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가정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박스 표시한 거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년에 두 차례 더 올리죠. 지금 4.5에서 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두 차례를 금년에 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4.5%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있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연말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JP 모건의 공식 의견은 연준이 금리를 두 차례 내리는 것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CEO가 회사 공식적인 전망하고 틀린 얘기를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뭐 정치적인 그런 그 뭐 야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스 인터뷰에서 consumers are strong. 소비자들 되게 상당히 건실하다. 지출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재정 상태도 좋고 양호하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아주 좋은 지금 그 뭐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3개월 전보다는 훨씬 좀 좋은 건설적인 경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서 하여간 이분의 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 딱 워딩만 들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네, 애매하게 이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항상 기자가 자기를 잘못 이해했다. 이제 뭐 그렇게 그 발언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네. 자기는 얘기 안 했고 그럴 허리케인도 수도 불 수가 있다. 있고 강풍이 불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뭐 조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맞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제이미 다이먼드의 그런 약간 발언보다는 실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머니헨 이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작년에도 계속 맞춰왔고 이제 이분은 계속 일관된 의견을 유지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은 약간 좀 미루어져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게 마일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은행,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가장 큰 컨슈머 뱅크, 그러니까 이제 은행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지출,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를 쓰니까 작년 1분기에 소비 지출 증가율이 14%였다가 작년 4분기에 5%로 증가율이 둔화됐는데 금년 들어서 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업데이트돼서 얘기합니다. 1월 둘째 주까지 소비자 지출이 한 6에서 7% 증가해서 이게 급격하게 그 컬랩스하는 그 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 관련해서 얼마 전 발표됐었죠. 근데 이제 그 실제 미국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12월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제 땡스기빙이나 추수감사절 그 판매가 꽤 좋지가 않아서 기대감이 높지 않았는데 전월 대비 12월에 한 0.9%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1.1%.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지금 상당히 그 혼선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12월 소매 데이터가 좀 안 좋았던 것은 실제 이제 그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내구재들 뭐 자동차 이런 그 가구 이런 거 이제 판매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소비가 꺾인 것은 맞는데 급락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우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사실 지지난주 되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금융주 이야기가 핫했는데 또 그분을 모시고 인터뷰하셨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해 주셨고 바로 이건 어제 올라왔던 영상이죠. 예, 우리 저 이창환 대표 요즘 핫한데 네. 뭐 제가 제 게스트로도 이제 초대해서 모시고 그다음에 뭐 많은 활동을 뭐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간 영상은 상당히 이제 아마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 거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실제 금융계에서는 아주 그 거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그 한국은행 부총재보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IMF의 장기 근속을 한 그 중역으로 그래서 이제 IMF 어드바이저 마지막 지책으로 지금 연대 와 계신데 김준일 그 연세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부 사정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재화 물건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확실히 이제 인플레가 꺾인 것은 맞는데 서비스 부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요 공급이 좀 바뀐다고 이게 스티키한다는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꺾이지가 않아서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뭐 한 두세 차례 올리고 나서 연말까지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줘서 상당히 저는 그 이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식견을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봐야 되는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약 1시간짜리 인터뷰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쫙 진행을 약간 뭐 하셨는데 경제 수업 받듯이 이제 저도 댓글 많이 보니까 들었습니다. 엄청 인사이트 깊은 네.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요 컨텐츠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쪽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산업 업종이 이제 그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업자나 디벨로퍼나 그다음에 부동산 구매하는 아니면 뭐 상업용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하니까 금리에 되게 예민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경기가 하여간 그 경착륙 하드 랜딩을 안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이클에 이제 집값이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뭐 한 10년 동안 한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 한 7, 8%씩 올랐는데 과거 금융 위기 때는 차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깡통 계좌가 미국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그 집값에서 차입금 돈 빌린 걸 빼면 이제 나의 그 목 아니에요. 에쿠티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차입금의 증가는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되게 디시플린을 갖고 대출을 신중하게 했던 그래서 여기서 집값이 한 50% 가까이 빠져야지 과거 금융위기 정도의 깡통 계좌, 그러니까 1,000만 계좌 정도가 깡통 계좌가 됐었거든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전체 미국 가구의 한 8, 9% 되는데 그래서 악순환의 가능성은 미국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작년 연초에 3%에서 7% 갔다가 지금 6% 초반대인데 지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 되면 뭐 그 유지 내지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모기지 금리도 이제 연말쯤 되면 5%대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인터넷 검색 같은 데 보면 미국에서 그 개인들이 주택 구매 관련된 그 서치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겠지만 소프트 랜딩은 미국 부동산 경기는 할 것이다. 네. 이제 반면에 한국은 그 제가 이제 요것도 영상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이 요즘 좋은 분석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근데 가계의 그 소득 그다음에 자산이라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부채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20, 30대든 하여간 그 중년층들이 영끌을 해서 돈을 빌려서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산 게 실제 집값은 빠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소득은 연 4% 증가했는데 지난 10년간 자산은 6.9% 증가했고 부채는 이거보다 높은 7.4%를 증가해서 빚이 차입금이 가장 높은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이 결국 부담이 되고 제가 전에 한 3주 전쯤 음마아파트 네. 경매 나온 얘기 말씀드리는 어떻게 것처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딜레버리징을 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는 한국은 조금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뭐 하는 이창용 총재도 1.7% 성장도 올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게 이러한 그 딜레버리징 관련된 그런 좀 그 변수가 우리는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치동 음만파트 경매 관련한 이야기 전에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기 집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40대 가장의 고통이 느껴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바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한이 3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얼마에 낙찰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러분께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그 부동산 물건이 27억에 87%를 차입금 맞아요. 대부업체로부터 했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건 뭐 어떤 과도한 경우지만 하여간 네. 우리 그 가계 뭐 부채가 높은 건 알고 특히 이제 부채 증가율이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미국 주가가 하여간 4천을 지금 잘 못 넘고 있어요. 잠깐 넘으면 다시 꺾이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한 17배, 18배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아시고 조금 주가가 저항을 받아도 이해를 하시는 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을 느낀다. 시장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발표됐었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구조조정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분기 실적을 되게 CEO들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겠지만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안 좋으면 CEO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내부자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장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작년 12월부터 한 4천 명 직원을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1년 전 대비 한 60, 70% 감소하는, 그러니까 안 좋을 거 알았지만 좀 더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구조 조정을 해서 한 3천 명 이상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CEO는 던지고 싶었는데 조금 그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날 월요일 날 고마는 주가가 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모건 스탠리는 주가가 7%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먼삭스가 최고의 증권사고 거기에 일하는 게 가장 최고의 뱅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이제 뭐 급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지만 하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고먼은 리스크를 많이 주고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요. 여기도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높은 시클리칼리티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의 성격 때문에 고먼은 디스카운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데이빗 솔로먼 CEO가 다보스 이분도 이제 있는데 우리 퍼가 이제 9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비슷한 IB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WM이 뭐 어마어마해서 이 부분이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장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이제 그런 이익의 안전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사는 업종, 종목, 기업의 그 리스크, 어떤 리스크를 내가 사고 그 업종의 다른 경쟁상과 비교하면 어떠한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성학개미들 뭘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신문에서 이제 1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뭐 첫 한 2주 거래 일수 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인데 여전히 우리 테슬라 사랑은 대단하고요. 2억 달러 이상을 샀고 3위가 이제 애플, 뭐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5위가 TSMC, 미국 ADR.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도 TSMC를 좀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거라 얘기를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은 요 3개고 그 다음에 6위에 이제 올라온 게 iShare. 이거는 이제 뭐 블랙록의 ETF인데 MSCI, ACWI는 전 세계 지수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문의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톱10에 4개가 채권형 ETF.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전략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우리가 3배 레버리지 ETF가 2위와 이제 10위에 있어서 그다음에 반도체 3배 ETF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여간 좀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채권 투자하는 분들 보면은 30년물 이런 거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뭘 했다면 무조건 3배네요. 근데 하여간 큰 흐름은 네. 우리 뭐 동학개미 분들이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블루칩들을 많이 들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주가가 회복이 되면 뭐 좋은 그런 뭐 수익률을 날 텐데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작년에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금년 들어서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 좋은 방향으로 우리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000명 정도 구조조정 인원을 해고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24일 날 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처럼 이제 시장은 기대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인원 조정한다. 그래서 전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이 한 22만 명 되니까 전체 인원의 한 5% 정도 되고 관련된 12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1인당 뭐 몇만 불 정도 비용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부족한 게 실제 이날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보통 구조조정 발표를 하면 주가가 좀 오르는데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보통 이제 한 5% 정도 내보내는 거 언더퍼포머들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메타가 했고 메타는 세게 했죠. 왜냐하면 전체 직원의 13%를 이제 해고를 일시에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뭐 하여간 18,000명. 근데 전체 거기 뭐 100만 명이 넘으니까 퍼센티지는 크진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 했으면 그 다음에 애플하고 특히 요즘 이제 그 알파벳이 조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알파벳이 행동주의자의 그 압력도 좀 받고 그러는데 왜 그 다음에 그러면 애플하고 이제 알파벳은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 who is next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미국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런 면에서 실망은 하지만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오픈 AI의 그 챗 GPT가 지금 화제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되게 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진짜 화제인데 여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억 달러 지분이 있고 한 10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는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주주 중에 일론 마스크도 있고 피터 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리콘밸리 VC의 뭐 거물인 안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데도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지분을 많이 취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쪽에 AI 쪽에 집중하겠다니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알파벳 뭐 모든 회사가 AI에 집중을 하지만 알파벳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경쟁을 할 거고 실제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이 좀 초비상이고 알파벳 주가가 10%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좀 알파벳 주가가 약세인 이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본격적인 경쟁자를 만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주주가 되면 좀 더 그 파워가 힘이 실리겠죠. 이제 이런 변화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이런 면에서 답답하고 구조조정이 좀 더 화끈하게 했으면 좋지만 이 회사는 실제 이익의 안정성, 매출 총이익률이 뭐 한 70%가 넘는 회사거든요. 뭐 독과점 같이 소프트웨어 일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30배가 넘는 퍼에 거래되던 회사가 지금 1년 뭐 우리 추정치 전망으로 보면 한 22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와서 뭐 좋은 주식을 상당히 무난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달러의 충격을 많이 입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이제 훈풍이 좀 불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금요일 꽉 채워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떡 명절 선물 배송입니다. 임자가 좀 나가봐요. 지금 3% 듣는 중이잖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오. 떡떡 백년화편 명절 선물 세트입니다. 에이, 지금 바로 가야. 혼자 다 먹으려 그러지. 특허 밥알 찹쌀떡이 왔으련가. 고수훈 밥알 흑임자가 왔으련가. 벌떡 일어나 감탄하는 명절 선물 백년화편.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에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이 줌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오시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만나뵙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고용이 뭐 계속 좋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작년 올해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좋다는 것 자체가 분명 경제 활성화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 시장이 좋다고 해서 뜬금없이 고용이 좋고 타이트하니까 임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는 게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네. 근데 임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용 시장을 둔화시켜야 되는 것을 또 원하는 역설적인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쉽게 해서 해고가 된 사람들이죠. 스스로 이제 내가 그만두면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해고된 사람들한테 나 지금 보험금을 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오늘 이제 발표됐는데요. 19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9만 건이요. 그런데 19만 건이 전망 21만 4천 건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고 이 숫자는 작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또 최저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게 고용시장이 뭔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것이 또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고용시장이 둔화가 안 되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니 지금 연준의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10년물 금리가 어제 3.3%대인데요. 물론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오늘 또 약간은 더 반등하는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금리는 꺾여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돼요. 미국 달러는 101포인트대가 이틀 연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건 스탠리는 올해 연말 98인데요. 98보다도 훨씬 내려갔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모두한테 행복이란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넷플릭스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나올 텐데 이들도 결국은 달러의 이런 강세 때문에 이런 4분기 얼마만큼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익이 좀 손해가 나.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랑 반대되는 것이 금값이잖아요. 금값 같은 경우 우리 여론 대표께서도 많이 민감하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면 금값은 작년 5월이고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 1933달러 수준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제가 일이 있어갖고 그 목걸이 하나를 두고 선물 하나하고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올랐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목소리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어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자, 네. 금값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월가의 오늘 시각 한번 보겠는데 네. 오늘 이제 그런 그 인플레이션과 그런 관련된 얘기 한 두 번 정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연준 부의장의 라일 브레이너 부의장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분은 과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 우리 비둘기파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최근에 다소 개선된 건 사실이죠. 우리가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금리에 대해서 기존의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그런 매파적 발언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금리가 약간 밀어 올려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의 대표입니다. 제임스 골만 CEO인데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금리를 기준금리를 2월과 3월 한 차례씩만 올리고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준의 기본 목표 2%대에 도달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트리플 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자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상당 기간 이게 현실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대 금리 그리고 4%대 인플레이션, 4%대 실업률은 4%더 내려가고 언저리인데요. 4%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모건 스탠리의 기본적인 스탠스잖아요. 오늘도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JP 모건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JP 모건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0월 말 11월 초에 그동안의 강한 전망에서 확 내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더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고 저도 물론 그랬으면 생각하고 있지만 월가의 시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반등을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 소위 피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방어주 대비 경기 민감 종목, 예를 들어서 임의 소비재라든가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일부, 그리고 또 IT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티그룹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시티그룹은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시티그룹은 좀 제일 많이 언론에서 인용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가 트렌드의 큰 변화로 과거에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의 중심에서 그런 것들의 기술주의 비중이 앞으로 짧으면 2년, 길게 10년 동안 IT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요. 근데 시티그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거시적 배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 갑자기 뭐 좋아지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주가 반등세가 지속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에 하는 거가 우리가 기준을 많이 삼는데 또 하나가 이제
트레일링 12months입니다. 트레일링 12months는 현재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 12개월에 발표된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아래쪽이 PR 밴드거든요. 자기가 보는 PR 밴드인데요. 페어 밸류 상에 보면 시티그룹의 페어 밸류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 18.2배인데 18.2배는 시티그룹의 밸류상 보면 밴드상 보면 최상단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쉽지 않다. 이 지금 주시장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소수 의견은 뭐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런 분도 있지만 좀 다수의 IB들은 지금 1분기요. 일부 대부분은 이제 3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1분기 정도의 지난번의 저점은 10월 6일이거든요. 3,600 먼저리 될 텐데요. 3,500, 3,600 먼저리일 텐데 그때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는 거에 대한 무게 중심이 여전히 실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은행에서 금융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분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갈 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분 정도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네. 여전히 주시장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에 존재한 가치가 있는 건데요.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서 신랄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벌써 2021년에요. 2021년에 그때 연간 70번 이상의 주가가 올라갈 때 사상 최고가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금리.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죠.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작년 5, 6월부터죠. 지금 금리 더 이상 올려서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연준이 지금 당장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작년 12월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금리 인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앞서 이제 고용시장을 얘기해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고용시장의 가장 중요점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할 때마다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진짜 잘못하는 거다라는 경고의 발언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 여전히 뭐 주시장을 사야 된다. 즉 당장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 데이블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베어마켓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 지금까지요. 1년의 최고가 그리고 30일 최저가 기준을 등등을 보면 최고가 수준의 지금 41.9% 그리고 74% 수준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 한 11번의 베어마켓 당시에 최저가 수준의 종목들이 제일 많았을 때 그 피크 이후에 약 5개월 반 이후에 주가는 베어마켓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작년 10월 초 수준부터 한 5개월 정도 되면 앞으로 2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 말 2월 정도 되면 베어마켓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상당히 이제 앞에 분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월가의 시각은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7대3 내지 8대1은 추가적인 어떤 조정 그러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다수 의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잠깐 하긴 했었는데 P&G. 네. P&G는 이제 2.7%인데요. 그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틀째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틀째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오늘 그나마 선방했고요. 로블록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오히려 내렸고요. 찰스 수왑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렸으면서 오늘 주가는 6% 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많은 분의 관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요. 숫자 자체,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관한 숫자는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주당 이익은 12센트밖에 안 나왔어요. 45센트 전망이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기업이라면 이걸 좀 폭락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다만 넷플릭스 이런 숫자보다는 신규 가입자 그리고 순증이 중요한데 몇 줄까지 못 맞췄는데 깜짝 놀랄 숫자가 하나 나온 것이 순증의 가입자가 기존에 450만 명을 회사에서 제시했고요. 457만 명이 컨센서스였는데 766만 명으로 한 7, 80%가 늘어나면서 시간의 주가가 지금 한 5%, 6% 정도 일단 반등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드 헤스팅스가 의장직은 유지하지만 오늘 CEO는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한 것도 오늘 큰 뉴스거리,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회장직 유지하는데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넷플릭스에 좋은 거냐?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직을 유지하고 CEO를 그만둔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관련한 뉴스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자, 줌으로 마지막으로 연결해본 우리 캐나다 현지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예, 설 연휴 동안에는 다음 주 월화 저희가 아쉽게도 휴방입니다. 수요일에 또 알찬 그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 싹 정리해서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